안녕하세요. 초2 남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상위를 풀리면서 아이가 너무 버거워해서 문제집을 찾고자 하다 따풀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 시점이 2학년 마무리 단계이고 3학년 개념을 풀고 있어서 따풀도 3학년 1학기를 풀어야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학년 최상위를 어려워했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이들 가르칠 때 2학년 2학기 시점에서 2학년, 그러니까 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시점에서 교과를 연산은 원래 해온 아이고 사고력 같은 심화 교육을 해온 아이들은 최상위를 바로 풀려버리고 2학년 2학기를 그렇게 하고 3학년으로 넘어갔었거든요. 지금 근데 그 과정을 어려워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시간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2학년 내용으로 그래도 잘 풀어져 있는 2학년 단계도 방학 때 3학년 개념 하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2학기만. 1학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고 3학년 개념이 끝나면 따풀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2학년 2학기로 하고 3학년 1학기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학년 1학기에서 같은 질문이면 1학년 2학기를 추천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2학년이 조금 전에 저도 최상위 풀리고 넘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곱셈을 배우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변곡점이 생기는 시기예요. 막 이렇게만 공부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니까 2학년 2학기는 풀려보시면 공부시켜보시면 도움이 3학년 꼭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될 겁니다. 다만 거의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3학년에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많이들 개념서를 디딤돌로 선택하던데 저는 만점왕 수학 플러스를 풀리고 있어요. 만점왕을 고른 건 동영상 강의 때문인데요. 고민인 게 동영상 강의 하나당 시간이 29분, 30분이고 여기에다가 아이가 잘못 본 부분이라든지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을 계속 돌려보다 보니 동영상 한 강 하는데 시간이 40-50분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서요. 아이가 도움이 된 부분도 있어서 라고 말을 하니 우선은 보게 하고 있는데 동영상 강의를 계속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동영상 강의 시청을 멈추고 그 시간에 문제집을 더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이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하면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개념서니까 만약에 엄마가 잘 요약해 주실 수 있으면 동영상 강의를 쉬운 내용들 연산 위주의 단원이다 하면 스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영상 하나가 30분이나 돼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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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 아니고 그러면 좀 보기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개념을 배운다라는 건 또 개념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딱 짚어주는 어떤 팁들 또는 요런 거는 중요합니다. 요런 내용들 때문에 강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원래도 그것 때문에 선택하셨으니까 결정을 하셔야겠죠? 이걸 제가 결정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교과 기본서 강의들은 정말로 제 느낌에는 50-60%는 이거 꼭 들어야 되나?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주고 필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고민해 보시고 디딤돌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저도 디딤돌 좋아하는데요. 디딤돌을 많이 하는 이유는 깔끔하기 때문. 네. 그냥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지 출판사마다 문제가 더 좋고 더 잘 가르쳐 주고 이런 부분은 정말 미비하니까 동영상 강의에 강점이 있으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어머니께서 보시고 요런 건 몰랐네 그런 것들 위주로 티칭 해 주신다면 더 효율이 높아지겠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연산이 더딘 아이입니다. 수감이 좋지 않아 단위, 날짜, 시간 개념도 약한 편입니다. 일례로 오후 3시경인데 지금 일요일 오전이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470보다 1 작은 수가 뭐야? 라고 기습 질문을 하면 한참 생각하기도 합니다. 수감을 길러주고 싶어 사고력 수학을 아담 리즈를 통해 5살 때부터 현재 9살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숙제 외에 집에서는 플라토, 팡세를 하는데 플라토는 2학년 레벨은 쉽게 풀고 팡세는 시간이 더 걸리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레테를 보면 도형, 분류, 공간, 규칙은 응용 심화까지 풀고 8, 90%, 100% 맞지만 연산, 측정 부분이 취약하여 이 부분은 기본도 많이 틀립니다. 1학년 5월경부터 원리셈을 풀기 시작했고 현재 1학년 6권이 끝났습니다. 여러 연산 문제집을 풀어보다가 좀 더 체계적이고 반복적이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의 교재를 찾다 원리셈을 접하게 되었고 연산을 어려워하지만 다행히 원리셈 교재가 아이와 잘 맞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의 보수 개념은 이해를 했으나 쉽게 적용하게 된 지는 2학년 들어서고부터이고 단위가 커지면 아직도 헷갈려 합니다. 10단위를 잘 하다가 100단위가 되면 갑자기 연산이 막히기 일쑤입니다. 받아올림, 받아내림은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6권까지 풀면서 정답률은 90% 가까이 되기는 하나 속도가 붙기 시작한 지는 2학년 들어서부터입니다. 한 장 풀기도 버거웠는데 현재 2장씩 풀고 있기는 합니다. 데일리 숙제를 항상 내주는데 매일 하지는 못하고 2장씩 풀지만 이제 1학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1학년을 마쳤어요. 어머니께서 되게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도 끈질기게 아이와 함께 하고 계시네요. 곱셈의 경우 원리는 파악하고 있지만 1학년 원리셈 6권을 이제 끝내서 곱셈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곱셈을 적용해서 바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2개씩 6묶음이 있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하고 덧셈과 곱셈으로 식을 써보도록 유도합니다. 수감이 좋지 않아 어림수도 어려워하고 일단 자신이 없으니 연산 영역의 문제는 소극적으로 풀기도 합니다. 사고력 수학 숙제를 할 때에도 학원 다니면서 숙제네요. 이해가 조금만 안 돼도 같이 풀자, 엄마 도와줘, 설명해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풀기를 연습한 지는 8개월가량 됐습니다. 교과 수학 어려움은 아직 없으나 연산이 발목을 잡는 케이스인데 그저 꾸준히 연산을 풀리면 언젠가는 트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에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하는 건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좀 긴 사연인데요. 그래도 수연산 외에 도형, 분류, 공간, 규칙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아이고 연산과 연산이 적용이 되어 있는 시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측정 부분이 좀 약점을 보이는 아이네요. 저는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정말 수천재이지만 도형 바보 이런 아이도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반대로 도형 감각 이런 거는 이제 남자아이들이 많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보통인데 도형 감각 또는 도형 좋아하고 이런 건 있지만 수연산은 진짜 잘 못하거나 싫어해서 또 못하거나 이 아이의 케이스와는 조금 다르게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못하는 부분을 파고들고 하면서 수학은 극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수감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교과 전체적으로나 그 다음에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80에서 100%까지 하고 있다고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산에 대한 부분이라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꾸준히 하면서 체계적으로 하면 극복됩니다. 네. 연산은 극복이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죠. 다만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정말 원리를 알고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속도와 정확성까지 갖춰져야 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반복도 좀 필요한 학생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복하고 외우게 하기보다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수는 엄청나게 감각적인데 도형은 막 이상하게 막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도형을 깨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푸는 방법을 익혀가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산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 다른 방식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꾸준히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2학년 들어서고부터 10 몇 가지는 잘하다가 2학년까지 100가지 또는 몇십 더하기 몇십 몇 더하기 몇십 몇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아이들도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에 있어요, 보통은.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조금 더 느린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고 다른 부분을 이렇게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으면 지금 계획 세우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신감을 한번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초4입니다. 엄마표로 소마셈, 원리셈 반년 진행했고 1031 중급까지 하다가 처음으로 유명 심화학원에 보냈고 6개월째입니다. 지금은 따로 집에서 원리셈으로 연산 보충하고 사고력은 안 하고 있고 교과는 연산 교재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고민은 학원 진도 맞춰서 원리셈 교재로 집에서 연산을 봐주는데 심화학원을 다녀서인지 집에서 저랑 하는 연산은 시운이 안 하려 해요. 하지만 늘 연산 실수는 있고요. 연산을 학원 진도보다 빠르게 선행으로 해야 할까요? 혹은 집에서 따로 연산을 안 해도 될까요? 초1 과정입니다. 유명한 수학학원에서 6학년 과정을 끝냈다고 했는데 학교 단원 평가조차 77점을 받아오고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보여요. 요거는 다른 질문이네요. 연산은 당연히 선행을 해야 됩니다. 네. 연산 실수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학원 진도보다 연산을 선행을 해줘야 학원 진도에서 공부하면서는 복습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어려운 문제들까지 풀어가고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은 선행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아이가 학원 쉬워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연산이 힘든 과정이라서 선행을 해도 좀 안 하려고 하기 싫어하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학원 진도보다 빠르게 선행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학원 진도보다 빠르게 선행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연산은 교과나 아이 공부하는 것보다 선행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움이 되죠, 실제로. 연산을 똑같이 교과 과정 연습하듯이 같은 과정으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앞에 선행이 되어지면 교과 과정 공부하는 게 더 수월하거든요. 효율이 높아지고. 네, 그래서 연산은 선행시켜 주십시오.